정도까지는 했었거든. 기억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은 물의 순환이랑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그래서 지구의 에너지 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탄소의 순환까지 하면은 개념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더 개념을 설명하진 않을 거거든. 오늘은 좀 빠르게 하진 않고 좀 천천히 템포를 가져갈 거고요. 탄소의 순환 부분을 할 건데 탄소라는 건 결국에는 C잖아요. C 원소 기호로 C. 그래서 이 C가 우리 지구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일단은 만만한 거는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정도를 건드릴 겁니다.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순환이 일어나고 메테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환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에 있는 C, 메테인은 CHO에 있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 것이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나와 있는 글을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지고요. 바다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세 개랑은 조금 순서를 좀 다르게 해볼 건데 식물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자, 식물의 탄소의 순환 과정. 식물이 뱉고 혹은 먹는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랑 호흡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탄소의 순환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뭐 들어오거나 혹은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광합성과 호흡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순환이 일단 일어나겠죠. 제일 만만한 거 하나 먼저 건드려봤고, 근데 이 식물이 죽어서 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은 화석이야, 화석. 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유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연에 겹치게 되면은 이런 죽었던 생물의 사체, 유해들이 탄소들이 집적이 되면서 까맣게 타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바로 석탄이에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죽어서 결국에는 직권으로 석탄, 탄소의 형태로 남게 되는 거. 이것도 탄소의 순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책은 화석 연료의 생성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화석 연료의 생성.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체,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의 사해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어떤 일련의 과정, 석탄이 집적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탄소가 집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석탄이라는 자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석탄은 말 그대로 자원이잖아요. 자원? 자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란 얘기야. 그럼 얘를 사용하겠죠? 우리 인간들은 공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공장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자, 근데 공장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냥 석탄을 사용한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사용한 그 매개체라고 하는 후 물질로 남는 물질로 매연을 내보내잖아. 그치? 공기 중으로 이렇게 매연을 내보냅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탄소들을 직권에서 직권중으로 내보내는 과정. 그래서 얘가 화석 연료 사용이라고 나와있나? 여기가 그냥 화석 연료 채취라고 나와있네요. 화석 연료 채취 및 사용 하게 되면은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이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과 같은 탄소를 내보낸다. 이러한 하나의 큰 흐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만만한 거는 화산재가 있겠죠. 화산재도 이 안 속에 화산재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뭐 산소도 들어있고 메테인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에어로졸 등등등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결국엔 화산재가 많이 분출이 되면은
있는 것 같은 유해한 가스들이 많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토화과학 2에서 배울 거지만 그 공룡 시대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 그 공룡이 살던 시대는 매우 온화했어요. 날씨가 엄청 날씨가 온화한 이유는 화산이 많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다는 얘기는 온실효과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실효과가 강해지면서 공룡이 살던 시기에는 엄청 온화했다. 말로만 온화했다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더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더웠던 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얘는 결국에는 직권에 있던 결국에 이산화탄소가 안쪽에 마그마에 녹아있던 혹은 안쪽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출된 거기 때문에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탄소의 순환 중에 하나이죠. 직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순환들은 이게 다예요. 어려운 거 없이. 그래서 네 번째로 화산 분출까지. 하면 됐고, 이제 직권은 그냥 이런 식으로 빠르게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수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물에 순환하면서 물은 뭐 직권에 있는 물이나 그 강이나 호수에서 증발 혹은 응결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순환이 바다에서도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 또 비의 형태로 또 바다로 들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탄소의 순환도 바다에서는 일단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 마치 물의 순환에서 증발과 응결처럼 이런 순환이 있는데 이제 용어가 다릅니다. 얘는 용해되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바다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흐름과 관련 있는 거는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기체의 용해도. 기체 용해도라는 말을 다른 시간에 배웠겠지만 혹시나 기억 안 날까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기체 용해도라는 거는 기체가 물 속에, 이 액체 속에 녹아드는 정도를 기체 용해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있다. 바닷물에도 여러 가지 산소, 뭐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체 분자들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바다 바로 윗부분, 표면 부분에 대기 중에도 여러 가지 기체 분자들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봐보면 기온이 따뜻한 바다랑 기온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바다에서 똑같은 상황이라 했을 때 자, 따뜻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기체 운동 속도가 빠릅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 속도를 화살표의 사이즈로 구분해보자면 차가울 때는 기체의 분자의 운동 속도가 느릴 거예요. 이렇게 느릴 겁니다. 자, 그럼 바다 입장에서 얘네들을 기체 분자를 먹이로 삼는다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빠른 애들보다는 기체 분자 운동 속도가 느릴 때 더 잡아먹기가 쉽겠지. 그치? 바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닷물에 기체가 잘 녹아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가울 때, 온도가 낮을 때 기체가 훨씬 더 바다에 잘 녹아듭니다. 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잘 녹아드니까 기체 용해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 용해와 방출 어느 상황에서 수온이 낮고 어느 상황에서 수온이 높은 거냐면 자, 일단은 용해 같은 경우에 아까 한 겁니다. 기체에서 바다로 녹아드는 거야. 용해되어야 해. 그러면 용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일어나겠죠. 얘는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용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은 상황에서 일어나고요. 반대로 방출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높아야지만 기체가 물속으로 잘 못 녹아들고 다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다 튕겨나가고 오히려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도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니까 얘네들도 대기 중 탈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녹아있던 탄소들이 오히려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버리는, 이때는 수온이 높을 때 방출이 나타난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5번, 6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닷속에서의 상황인데요. 자, 바다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기체 분자들이 녹아있어요. 그 말은 여기 안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잘 녹아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녹아있을 때 그냥 다 물 중에 아주 잘 떠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그 암석을 형성하는 데도 주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퇴적한 그 탄산염들이 침전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 석회암이다라고 한다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지만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바닷속에서 이 아래에 있는 지형에서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이 석회질 성분들, 이산화탄소 성분들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퇴적암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여기서 석회암이 형성이 되는데, 석회암 형성. 네, 거기는 탄산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탄산염. 탄산염이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을 건데, 요 정도만 소개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그 화학식을 다루시는 학교도 있고 안 다루는 데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너네들이 어떤 선생님이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 소개를 다 해볼게요. 화학식 한 편에다가 공간이죠? 적어둡시다. 이 석회암의 형성 과정인데 어려운 거 없고요. 너네들이 화학 시간에 했던 그런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바다, 즉 물이랑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났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탄산을 만들어요. 탄산. H2CO3 탄산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목적은 탄산염이야. 탄산 따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탄산은 일단은 재료가 아니에요. 탄산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재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탄산을 한 번 더 분해를 시켜 탄산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로 분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H2CO3를 분해가 한 번 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이온이랑 탄산이온, 이온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탄산이온이 이제 탄산염을 만드는 주재료가 될 겁니다. 주재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CO3, 2-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CA2+랑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Mg2+,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는 탄산칼슘 형태인 CA2+를 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CaCO3 얘가 바로 탄산염이에요. 탄산염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화학식을 다루는 학교도 있고 안 다루는 학교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 탄소의 순환에서 그럼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 뭐 광합성 호흡이 일어난다, 화성 연료가 생성된다,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뭐랑 뭐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나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광합성이랑 호흡은 이 생물권이 기권이랑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생물권이 기권이랑 일어난 상호작용. 그리고 화석 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직권의 암석이기 때문에 얘는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과정. 그리고 화석 연료를 채취하고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석탄이라는 직권이 대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4번 직권에서의 마지막은 화산 분출. 얘는 쉽죠. 그냥 직권에서 기권입니다. 그리고 용해와 방출.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또 수권에서 기권, 기권에서 수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죠. 쟤는 수권과 기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석회암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만한 거는 물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나서 형성되는 탄산염이라 해서 수권과 직권, 탄산염은 석회암 암석입니다.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상호작용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는데요. 그 생물권에는 그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조개 껍데기, 산호 껍질과 같은 그 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껍질을 주로 구성하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조개 껍데기나 산호 껍질 같이. 걔네들이 죽었어. 죽으면 이제 가라앉았겠죠? 가라앉아서 얘네들이 분해가 일어나면 그 분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탄산들, 탄산 이온들 그런 것들은 또 탄산염을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권, 아까 말했던 조개 껍데기나 산호 껍질과 같은 것들이 죽으면 얘네들도 탄산염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생물권이 직권에 주는 상호작용이다. 석회암 형성은. 이거 두 가지까지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탄소의 형성 과정이고요. 탄소 형성 과정이고요. 옆에 111쪽은 나랑 다 같이 했던 내용들이거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의 층상 구조 하면서도 내가 살짝씩 얘기를 했던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너네들이 이거를 외우는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 111쪽 제일 위에 있는 표 같은 문제들이 주어서 예를 들어서 해류가 발생하였다. 뭐에 상호작용이 결과인가? 이거 해류라는 거는 바다의 흐름이라는 거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흐름이죠. 그러면 바람, 기권과 수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접근을 해버리면은 다들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111조 제일 오른쪽에 외권과의 상호작용. 얘도 이것도 저번에 층상구조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외권은 다른 권역들과는 물질적인 상호작용하진 않지만 에너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오존층, 오로라 같은 에너지 교환의 과정,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권과 외권의 상호작용으로 특히나 직권의 그 외핵의 대류로 만들어지는 지구의 자기장 형성도 있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라라고 내가 그때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탐구 분석을 봐보면 이 책 문제집이 동화과예요. 동화과. 그래서 동화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탐구 내용이거든요. 너네들이 이제 학교마다 교과서 다를 거 아니야? 기상도 있고 천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과서마다 탐구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냥 이것도 상호작용의 예시를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뒤에 문제 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 지구 시스템의 균형은 유지는 하는데 번역들이 이런 순환이 유지는 일어나는데 무조건 유지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두 가지다.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지진, 해일, 뭐 지진과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인위적 요인은 산림, 뭐 인간들이 그 나무 깎고 도로 만들고 지구 온난화 만들고 이런 것들 해당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 균형 깨지기도 한다.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개념은 끝났고요. 개념은 끝났고요. 넘겨서 112쪽에 4, 5, 6번을 풀고 끝낼 건데 이상하게 너는 풀어져 있더라고. 다른 친구는 안 풀어져 있는데 4, 5, 6번을 풀어봅시다. 뒤에 114쪽에 7번부터 11번까지 일단 풀어볼게요. 7번부터 11번까지 7번에 채점해봅시다.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인데요. 틀린 거를 고쳐주고 싶지만 앞부분에서도 여기 고치면 시간이 좀 오버됐었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틀리면 일단 스스로 고쳐보고 모르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 있는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뒤에 있는 116쪽에 고난도 도전하기 네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일단 답을 먼저 불러볼 건데 자,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 미안,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이 1번, 4번 답은 5번인데요. 일단은 3번, 4번만 좀 같이 해볼게요. 4번은 어려움도 보이는데 그냥 퍼즐 맞추기 같은 문제고요. 3번은 C랑 D만 찾아낼 수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건데 다 나와 있고요. 자,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다에서 나로 가는 과정인데 탄산이온의 섭취래. 탄산이온이라는 건 아까 물속에 들어있던 거였어요. 그럼 일단 탄산이온의 섭취 수건이고요. 섭취일 때 먹는다는 얘기잖아. 먹을 수 있는 건 생명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탄산이온을 먹는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탄산이온의 섭취 생물권 있습니다. 그러면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다가 수권이 될 거고요. 나가 생물권이 되겠죠. 이렇게 C 하나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D는 해저 화산의 분출. 해저 화산이 분출되면 아까 했던 거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영역. 근데 D가 지금 라에서 가로 가는 상황이니까 라가 직권이 될 거고 가가 기권이 되겠네요. 그럼 가나다랑 다 채워졌고요. 다 채워졌고 자 그러면 기억보기 봤을 때 라는 직권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아까 해서 이 용해 과정이죠. 용해 과정에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는 기권에서 수권이기 때문에 기권인 가에서 수권인 다로 가는 요 과정, 기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D는 화석 연료의 생성은 B에 해당한다 했는데 아까 화석 연료의 생성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과정이었지? 그러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이 과정에 되는데 얘는 B가 아니네요. 그죠? D가 아니기 때문에 D도 틀렸다라고 하면 D형만 맞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D형, 니은, D것을 다 차례대로 하나씩 그냥 if 뭐라면 가정 때려가지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가정 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표가 둘, 셋, 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B, C, E, 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해볼게. A가 해류의 발생이네요.
자, 아까 해류 잠깐 짧게 얘기를 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만들어지는 바다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 기권, 바다의 흐름, 수권,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지. 그 다음에 호흡작용, 이 호흡이라고 한다면 호흡은 아까 했듯이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A, B에서 겹치는 게 지금 기권이 하나 겹쳐요. 기권 하나 겹치죠. 근데 A, B를 봤더니 A는 나가, B는 나가죠. 겹치는 게 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나가 기억 보기 상황에서는 기권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가, 기권, 가가 자연스럽게 A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니까 수권이 되겠지요.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가는 수권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기권 찾아내고 나머지 가 수권이 될 거다. 그래서 기억 보기 찾아낼 수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니은 보기 봐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야. 나 이거 지우고 다른 상황. 자, 이번 다른 상황에서 니은 C가 화산가스 방출. 화산가스 방출하는 거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지진해일. 지진해일은 지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권에 의해서 해일, 바다에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권이죠. 그럼 얘도 직권이 겹쳤네. 둘이 겹치는 게 있는지 봐볼게요. C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둘 겹치는 거 봐볼게요. C는 다랑 라네요. D는 가랑 라네요. 이번엔 라가 겹치네요. 겹치는 게 직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 같은 보기에서는 나가 직권. 그러면 뭘 찾아내야 되냐? 라를 찾아내야 되네? 그럼 다 찾아야겠네. 자, 라가 직권이고 그러면 D부터 해결하면은 D가 지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직권 말고 나머지 수권이 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화산가스 C 직권이랑 기권의 상호작용이었어. 나머지 다가 기권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다가 기권이라면 이 위에 있는 다도 기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권, 직권, 수권, 나머지 나가 생물권이 되겠지. 나머지 나가 생물권 해서 니은 보기는 나는 생물권이다 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될 거고, 마지막 디귿 보기도 빠르게 해보면 얘도 이번에 다른 상황인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는 기권, 나가 수권, 다가 직권이라면 화석 연료의 생성은, 자, 화석 연료의 생성은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자, 화석 연료의 생성인데 얘가 A, B, C, D 중에 찾아야 돼. 근데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럼 C가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얘도 차례대로 다 적어보면은 기, 수, 지, 생이 돼버리니까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화석 연료의 생성 C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문제 다 풀었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구라빵 삐뽕 친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지금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라친 것 같긴 하지만 111쪽에 진짜 빨리 끝나는 거니까 볼게요. 뭐냐 하면 이게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이런 거에는 안 적혀있긴 한데 지금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데가 있고 안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시험 기간에 풀 때 걸림돌이가 되지 않게 좀 추가적으로 얘기만 해볼게요. 그 질소의 순환이 적혀있는 문제집도 있고 안 적혀있는 문제집도 있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 교과서에는 아마 많이들 안 적혀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적어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자, 질소의 순환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림 하나 옆에 오른쪽에 111쪽 오른쪽에 빈칸 많으니까 그림 하나 그려낼 건데요. 대기 중에
질소가 N2라는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너네들이 화학을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질소,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가 이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까지 안 배웠지? 고1 과정에서 안 배웠죠? 그렇죠? 배웠나요? 어쨌든 삼중 결합이란 매우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아까 뭐 물의 순환이나 탄소의 순환처럼 생명체가 그냥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얘네들을 일종의 좀 분해를 시켜가지고 가져와야 되거든. 생물들이 흡수를 하려면. 그래서 얘네들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 하나 그려놓고 식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질소에서 일단은 이 분자를 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세균이 토양에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요. 자, 어떤 형태로 분해를 하냐면 NO, NH2O 플러스 NH4 플러스의 형태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분해를 합니다. 자, 일단은 분해를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 N2 질소가 번개와 만나면 얘가 NO3-라는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요. 자, 이 형태가 되면은 생명체가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N2라는 질소 분자는 너무나 단단한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바로 흡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토양에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분해가 되었을 때 요것들을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요. 자, 흡수를 해서 식물을 흡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뿌리 식물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동물들이 먹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섭취를 해요. 냠냠냠 먹습니다. 섭취. 자, 사람이 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설물을 놓죠. 이제 토양으로 배설물을 놔가지고 토양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질소. 배설물의 형태로 토양에 내놓으면은 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 배설물을 분해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다시 토양으로 질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질소가 첫 번째 세균 분해를 통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되고요. 두 번째 번개를 통해서 질산 이온의 형태로 분해가 된다. 이 정도만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하면 진짜로 끝.